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셀님. 예, 원장님이 언제나 일도 많고 바쁘실 텐데 피로 회복을 하시는 꿀팁이 궁금합니다. 피로 회복. 저는 잠만 재워주면 됩니다. 네, 잠만 재워주면 되는데 잠이 원래 많은 사람이라 따로 뭐 건강식품들은 크게 챙겨 먹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비타민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가끔 이제 홍삼 뭐 이렇게 정관장 뭐 그런 거 좀 가끔 있으면 좀 먹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까지 무지하게 그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하루에 한 5시간씩 농구하고 대학교도 뭐 농구 서클하고 뭐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라 아마 그때 체력으로 버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래는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도 운동을 못하고는 있어요. 또 농구하고 싶네. 네. 세트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민킴님. 고등학교 때 공부 방법. 고등학교는 제가 2학년 때까지는 이과였는데 수학을 되게 못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예전 유튜브에다 얘기를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 수학을 미를 맞았어요. 근데 저는 국어 영어는 되게 잘했어. 국어 영어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문이과 통틀어서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근데 문제는 이과인데 수학을 미를 맞으니까 내신이 완전 황 4등급 우리가 15등급인가 10등급이었는가 했는데 하여튼 4등급 맞고 수능과 공고사가 저는 있었으니까 공고사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현역으로는 못 갔죠. 재수로 해서 갔죠. 재수로. 일단은 무조건 오래 앉아 있었어요. 제가 뭐 외우는 머리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보고 오래 앉아 있었고 재수할 때는 진짜 딱 자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는 계속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은 사실 아니겠죠. 나쁜 편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제가 그때 재수할 때 독서실에 가서도 제가 가장 늦게까지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의 독서실 뭐 한 새벽 12시 반 1시 뭐 그때까지는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뭐 그렇게 졸지도 않고 계속 공부를 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머리가 비슷한 사람 내지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더 늦게까지 한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을까? 이길 수 없을 거래요. 당연히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봐서 공부는 조금 머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난 것도 조금 필요해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약간 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재능이 살짝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재능이라면 재능인데 공부에 대한 재능, 뭐 운동 선수도 운동에 대한 그런 재능이 따로 있듯이. 그래서 하여튼 오래 앉아 있었다 대신에 할 때는 좀 집중해서 좀 했다. 7번 최재영님, 최악의 골절은 무엇일까? 최악의 골절. 제가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리진 않는데 저도 골절 경험이 적지는 않거든요. 정형외과 기본은 골절이에요. 골절이고 가장 골치 아픈 골절은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거 하나는 팔씨름 골절이에요. 팔씨름 골절은 정말 좀 골치 아파요. 이게 신경이 근처에 있어서 이게 골절선 근처에 생겨가지고 원이 상완골 골절인데 골절 편도 되게 골치 아프게 여러 조각이 나고요. 그 조각 난 부위에 하필이면 신경이 또 지나가요. 수술하기도 되게 까다롭고 신경마비가 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쇠판하고 나사 빼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아요. 웬만한 데서는 잘 빼주려고 하지도 않아. 저도 가끔 빼기는 하는데 저도 웬만하면 좀 하기는 싫어요. 막 빼라고 저도 안 해. 되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저도 뭐 골절을 이거저거 다 많이 해봤지만 가장 까다로운 골절 중에 하나가 원이 상완골 골절, 특히나 팔씨름하다가 생기는 골절 정말 골치 아파요. 웬만하면 팔씨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손가락 중에 이게 관절 내 골절인데 되게 작게 부러진 거.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왜냐면 골절이 사실 큰 골절, 큰 뼈들 골절은 그래도 얼추 어느 정도의 어떤 유두리 내지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2번, 3번 가능해요. 좀 덜 맞아서 그러면 고정했던 거 빼고 다시 맞추고 또 고정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런 작은 손가락들의 관절내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편이 너무 작으면 고정할 방법도 마땅치도 않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회전 변형이나 각 변형이 생겨요. 손가락 제대로 좀 쓰는 게 완전히 원상태 회복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주먹질, 그 다음에 손가락 이 상태로 해서 꽝 찍고 넘어지는 거 그런 거 웬만하면 좀 안 생기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뭐 골절 수술 적지 않게 했지만 손가락의 그런 어떤 그 끝허리의 그런 관절에서 생기는 골절들은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제일 좀 여태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좀 어려웠고 물론 골반 골절도 되게 어렵거든요. 골반 골절 특히나 이제 비구 골절, 골반의 가장 깊은 데 있는 골절.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니까 이제 정말 큰 교통사고 정면 충돌이라든지 2, 3층 높이에서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럴 때나 생기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대부분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저희 병원보다는 대학병원 쪽에 많을 테니까 뭐 그건 예외로 치더라도 그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좀 최악인 것 같아요. 8번 노랜덤님 척추관절 100%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골절 말고는 100% 완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100% 완치는 없어요. 99%, 99.9%, 95%, 90%, 80% 등등등 있을 수 있는데 골절 중에 이제 잘 붓고 좀 이렇게 뭐 크게 다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은 거의 후유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글쎄요 100%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네요. 100%가 있을까? 저는 가끔 이렇게 그냥 골절도 아닌데 찢어졌던데 꼬맸던데 그런데도 가끔 따끔따끔 하던데요. 저도 이제 그 앞배 수술 이제 복막 그 저희 충수돌기 수술했는데 거기도 가끔 찌릿찌릿하고 100%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지만 뭐 99.9%까지는 갈 수는 있을 테니까 지금 뭐 아프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치료 잘 하시면 됩니다. 100%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9번 호야님 아킬레스건염은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인지 궁금합니다. 아킬레스건염 좀 어려워요. 아킬레스건염 저도 하글런드 수술하면서 아킬레스건염 같이 이제 그 뼈 자란 분들 수술을 좀 하는데 좋은 사람들은 또 결과 좋고요. 또 안 좋은 사람도 안 좋다 그래요. 물론 이제 수술 안 할 정도까지면은 뭐 레이저를 하든 충격파를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약을 먹든 뭐 DNA 주사를 쓰든 등등 여러 치료를 하는데 완치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하고 나서의 어떤 활동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아킬레스건염 생기시는 분들이 대개는 운동 많이 하다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료하시는 목적이 또 그 치료 잘 해가지고 내가 원래 하던 운동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건데 이게 변형까지 오신 경우에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형 오기 직전 색깔 변화 정도 있는 정도에서는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도 치료를 어느 시기에 얼만큼 얼마 정도 제대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초기에 좀 제대로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그거는 좀 좋아는 지는데 10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0번 이선우님 척추 압박 골절 치료 후 회복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회복하면 조심스럽게 일을 다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압박골절이라는 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냥 보조기로만 뭐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시멘트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척추체를 이제 새로 만드는 그 큰 수술 나사 받고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적어도 한 6주는 보조기 차셔야 되고 6주 지나서는 이제 뭐 뼈는 어느 정도 좀 붙긴 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6주 동안 보조기 차고 있으면은 나머지 어떻게 돼? 근육들이 약해지겠죠. 그 상태에서 정상적이라고 얘기 못하죠. 뼈는 붙었으나 정상은 아니다. 그럼 뭐 그때부터 이제 좀 근력 운동 좀 해주고 등등등 하다 보면 적어도 한 서너 달은 좀 이렇게 꾸준하게 등 근육 운동하고 해줘야 조금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뼈가 붙었다고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뼈만 좋아지는 거지. 이미 약해진 근육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허리가 뭐 뼈만 쓴다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뼈는 뼈고 주변에 내가 움직이고 제대로 힘을 주고 일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주변의 근육들이 받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상이든지 간에 재활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재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재활이 좀 다 됐다 그러면 뭐 일을 다시 시작해도 되겠지만 이게 어떤 일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사무 오시는 분들이야 금방 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뭐 무거운 거 나르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근육이 좀 돌아올 때까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 3개월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고요. 자 11번 진찬영님 지금 현재 원장님이 지식과 기량을 가지고 레지던트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과연 어떨 것인가? 날아다니다 여전히 빡셀 것이다. 지금의 기량 지식을 가지면 그게 레지던트입니까? 주니어 스텝보다는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조금은 아니고 많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뭐 레지던트가 지금의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당연히 뭐 그 제가 레지던트 할 때보다 훨씬 날아다니겠죠. 저는 레지던트 할 때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촉망받는 레지던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레지던트는 또 레지던트고 또 나와서 또 본인이 또 어떤 식으로 경험을 쌓고 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케이스를 쌓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천차만별로 뭐 나눠지는 거겠죠. 레지던트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연습이고 나와서가 실전이겠죠. 자, 다음 12번 부시리님, 인공관절의 내구성, 젊은 환자 40, 50대 반치환술 사례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만족도, 성공률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반치환술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 외측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내측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종종 하는 수술이에요. 내측 반치환술은. 근데 외측 반치환술을 다른 분을 제가 하는 거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분이 또 우리나라에서 반치환술 외측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한 50대 정도 되셨어요. 그분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분이셨는데 저희 동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이제 수술 받고 가신 분인데, 일단은 이제 수술 반치환술 잘 해놓으면 결과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회복도 되게 빠르고 통증도 빨리 사라지고 전체 인공관절에 비해서 만족도 되게 좋은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좀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좀 뚱뚱하신 분들, 무게가 많이 나가신 분들, 직업적으로 무거운 거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끔 깨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반치환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은 아니고요, 한 25%에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체중이 좀 많이 실리면 그게 이렇게 스트레스 굴절처럼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제가 한 2케이스 정도 경험을 좀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한 가지는 이제 반치환술도 교정이 좀 되거든요. 이게 다리가 O다리나 X다리가 되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너무 교정을 좀 과하게 되면 O다리였다가 X다리가 된다든지 X다리였다가 O다리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괜찮았던 쪽이 조금 빨리 망가져서 좀 그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되게 만족도 괜찮고요. 수명은 뭐 한 10년, 15년 얘기를 하는데 한 15년은 쓰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 20년 이상 가시는 분도 제가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뭐 만족도는 꽤 좋아요. 하시고 나서 재수술을 하신, 아까 깨져가지고 재수술한 거 2케이스, 그거 말고는 아주 심하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셨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그럭저럭 잘 쓰셔요. 자, 그러면 13번 SWJ님, 병원을 고를 때 혹은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걸 보고 가야 할까요? 이거는 정형외과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 내지는 이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국한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술 자체를. 그래서 아직은 무슨 인공관절 로봇 서저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로봇에 대한 환상 가지시면 안 돼요. 아직 로봇은 걸음마 수준이고, 오히려 로봇 수술이 글쎄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여기저기서 하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기대에 좀 못 미치는데, 어쨌든 간에 수술은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병원도 물론 중요하죠. 대학병원 사실 병원 이름 보고 의사 이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실제로 실력이 얼만큼 있는지 환자분들은 잘 모르죠. 사실 환자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다른 과 의사들은 어떤지 제가 모르는데 정형외과 쪽이야 얼추 알기는 하지만,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모르죠. 근데 일단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 중요하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사람의 경력을 안 볼 수는 없죠. 일단 객관적인 경력 안 볼 수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수술했던 사람들의 어떤 평판도 당연히 좀 중요하겠죠. 평판이라는 게 이제 또 한두 번 쌓인 거 아니고 여러 번 좀 오래 쌓인 평판도 좀 중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확률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병원보다는 그 의사가 어떤가, 내가 실제로 치료하고자 하는 그 의사의 평판이라든지 경력이 좀 어떤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글쎄,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직접 해봐야 아는 거고, 객관적으로야 사실 어떤 의사들 같으면 이제 수술의 어떤 결과물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라든지 관절 내시경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대충은 알아요. 했던 사람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스킬,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구나, 대충은 알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수술한 거 그냥 다 드리거든요. 관절 내시경 했던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그냥 다 그냥 가져가세요. 본인의 개인 정보니까. 근데 어떤 병원들은 좀 안 주시는 데도 있어요. 그냥 MRI 사진만 주고 이전에 수술했던 거 어떻게 수술했는지 좀 봐야 이제 다음 수술 어떻게 할지 좀 참고를 하겠다고 해도 안 주시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요새 인터넷에도 많잖아요, 평판들. 그런데 평판 계속해서 좋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
그 사람이 뭔가 큰 사고를 칠 사람은 아니겠죠. 뭐 사고 친 게 계속 있으면 그런 평판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니까.